자, 사회조사 분석 마지막 주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이 많았고요. 이제 한 주만 더 하면은 완전히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좀 잘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까지 한다면 최소제곱법에 더해서 로짓 모형까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자료를 다 만들고 기초 분석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는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R 스튜디오에서 R을 여시면은 13주가 여전히 있을 거고요. 이제 14주니까 14주 차를 하기 위해서 R 스크립트를 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을 새 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새 스크립트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거는 여기 먼저 자료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먼저 세이브가 아니라 자료를 하려면 로드겠죠. 로드 파일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아마 이게 여기 아래에 올라왔을 겁니다.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퓨라는 명령어를 써보면 되죠. ADT 그러면 ADT라고 하는 데이터가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거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세이브를 하되 14주로 위크 1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2017년 위크 14 14주차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고 이제 어태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회귀 모형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결과를 fit1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최소제곱법을 추정하는 명령어는 리니어 모델이고요. 이게 공식을 쓰기 때문에 포뮬라를 쓰기 때문에 이거 쓰고 팩터 그러니까 저희가 u타입이라고 하는 게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팩터라고 하는 것으로 이 범주형 변수다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제 기억으로 u타입은 0, 1, 2, 3의 값을 갖고 있는 인테저 변수예요. 만약 이거 팩터라고 쓰지 않고 그냥 u타입으로만 쓰면은 여러분들 이게 연속 변수인 것처럼 모형을 추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 변수가 아니라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팩터를 써줘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범주형 변수를 설명 변수로 넣을 때는 팩터라고 하는 것을 적어서 이게 범주형 변수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문제를 만약에 그 변수가 이미 팩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제가 어태치를 했죠. 네, 이 결과를 보면은 지금 여기 팩터 그 코이피션트에 팩터 1, 2가 있고 자동적으로 가장 값이 작은 0의 값은 빠져 있는 겁니다. 0의 값은 노동자비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 개수가 의미하는 건 뭐죠? 0.571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뭔가요? 이 이야기는 그 로그를 취한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노동조합이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로그를 취한 임금으로 0.571 정도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터 2에 있는 이 개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노동조합이 있고 또 가입을 한 사람이 약 단위로 이
로그를 취한 임금 단위로 0.549 정도 높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속 변수가 로그를 취한 임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퍼센티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1% 아니 57.2% 정도 높다.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노동조합이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57.2%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는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F 검정이나 여러분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해석을 이미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F 검정은 이 두 개의 변수가 팩터 1에 있고 팩터 2에 있는 변수가 모두 0이다라고 하는 것을 검정하는 건데, 그 결과가 P 값이 0이라서 그 연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어도 하나는 유의미하게 로그를 취한 임금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저희 모형은 사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책에 쓴 내용을 본다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추정한 모형은 이런 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한 임금은 베타 0, 베타 1, UMP 이거는 unparticipant의 준말로 쓴 거고요. PA는 participant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엡실론 잔차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 0가 여기서는 이제 베타 0가 5.203 정도가 나오는 거고, 베타 1, 베타 2는 여기에 붙은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가입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잔차를 없애고 이 평균을 취하게 되면은, 지금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UMP가 0이고 또 PA도 0의 값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 제로의 값이 되는 거고, 또 노조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평균은 UMP는 1의 값을 갖고 PA는 0의 값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UMP는 0이지만, 왜냐면 이 사람은 노동조합이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0이고 이쪽은 1의 값이기 때문에 베타 0 플러스 베타 2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구하는 건 그렇고, 여기서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의 비한 값이잖아요. 그 평균차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집단의 차이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노조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두 집단을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에서 위에 있는 사람을 빼면은 사실은 베타 제로는 없어지게 되고 베타 2에서 베타 1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히 이걸 이제 비교 행렬을 통해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걸 다시 그러니까 더미 변수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더미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 두 번째 범주를 뺀 상태에서 저희가 모형을 추정한다면, 그 경우에 이 세 번째 범주에 있는 개수가 그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멀티컴이라고 하는 비교 행렬을 이용을 해서 검정을 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멀티컴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 패키지를 깔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실행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stall.packag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멀티컴
멀트컴이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했으면 라이브러리로 탐색 경로에 붙여야 되겠죠. 멀트컴. 그런 다음에 일단 두 개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라이브러리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항상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그 인터넷에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다양한 것들을 지금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 컨트라스트 행렬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 컨트라스트 행렬이 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1, 그 다음에 1의 값을 주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이게 그 로우가 행이 1인 하나인 그런 행렬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0, 1, 1인 그런 행렬을 만든 거죠. 그걸 이제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거에 저장을 했고, 그런 객체를 저장을 했고, 이제 이걸 가지고 GLHT라고 하는 게 Generalized Linear Hypothesis Testing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선형 가설에 대한 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fit1이라고 하는 걸 하되 리니어 펑션은 앞에서 컨트라스트로 주었던 CONT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괄호를 닫는 걸 하나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에 것도 같이 이렇게 실행을 했어야죠. CONTR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오류가 났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컨트라스트 행렬은 뭐냐면 여기 GLH라고 하는 거는 요 멀트컴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함수인 거고요. 그 옵션에 일단 먼저 추정한 어떤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fit1으로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떤 가설을 검증할 것이냐가 리니어 펑션의 약자고 그거는 CONTR이라고 하는 겁니다. CONTR을 보면 0, 1, 1이잖아요. 이거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 원래 이제 저희 모형에서 보면은 원래 이 모형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이 모형이 이거였잖아요. LNWG 베타 0, B1 그리고 B2, 베타 2. 죄송합니다. 베타 0, 베타 1, 베타 2. 이런 게 개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아까 0, 마이너스 1,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여기서 검정한 가설은 뭐냐면은 이게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인 즉 PA-UMP가 0이다라고 하는 혹은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집단의 로그 임금이 같다라고 하는 연가설을 검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니어 펑션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각 개수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이 LN 웨이지가 로그를 취한 임금이 그냥 평균적으로 1이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1이가 베타 0 1 그리고 이게 0, 0이면 되겠죠. 1, 0, 0.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가설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 목적에서는 맥락에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PA 빼기 UMP를 해야지 두 집단 그 두 빼기를 한 것이 0이다. 혹은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연가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0, 첫 번째 베타 0가 0, 베타 1이 마이너스 1, 베타 2가 1 이렇게 준 겁니다. 혹은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같은 결과인 거잖아요. 그게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가설 검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여기 마이너스 값만 바뀔 거고, 그리고 t 값도 마이너스 값만 바뀔 거고, 나머지는 똑같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멀티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을 많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교육의 효과가 임금의 효과의 2배다. 뭐 이런 것도 검정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검정을 하냐면은 교육 앞에 있는 개수는 1이고, 그리고 그 임금은 마이너스 2를 주면은 그 교육 이퀄 2 곱하기 임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가설도 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하이파시스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그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결혼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임금 차이에 얼마 정도냐 하면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과 같은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하이파시스잖아요. 여러분들이 국제 결혼을 하면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것과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네, 뭐 그런 가설들을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시간이 일단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첫 번째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